이른바 노랑봉투법,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당신이 진짜 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법이죠. 바로 이 법이 드디어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역사적인 첫 판결이 앞으로 우리 기업 문화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 진짜 오래된 논쟁거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 A회사 지시를 받고 일하는데 내 월급 통장에는 B회사 이름이 찍혀요. 그럼 나의 진짜 사장님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복잡한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네,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노란봉투법. 예전에 파업 노동자들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릴 때 시민들이 노란 월급 봉투에 성금을 담아줬던 것에서 이름이 유래했죠. 이 법이 이제 원청과 하청 그리고 그 사이의 노동자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사장, 즉 사용자의 개념이 확 넓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서류상 고용계약을 맺은 회사만 사장이었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라던가 인력 배치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 그럼 법적으로도 그들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절차가 생겼습니다. 먼저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대화합시다 라고 요구하면 원청은 이걸 무조건 7일 동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고해야 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직원 아니니까 우리 몰라요 이런 변명이 안 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공고 기간이 끝나면 원청은 싫든 좋든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만 합니다. 자,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과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사실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로운 법은 시행되자마자 정말 곧바로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첫 사건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네 곳의 공공기관이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표준과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그리고 원자력안전기술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곳들이죠. 바로 이곳에서 청소나 경비 업무를 하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즉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사건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3월 10일에 법이 딱 시행됐는데 단 3일 만에 노조가 원청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며 시정 신청을 냈고요. 그리고 불과 24일 만인 4월 2일에 노동위원회가 첫 번째 판결을 내놓습니다. 정말 신속한 결정이었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네 곳 모두에 대해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이 바뀐 이후 처음으로 원청이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이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 도장이 쾅 찍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는 단순히 서류상 계약 관계만 본 게 아니에요. 과연 누가 진짜로 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는가? 이 질문을 파고들었고 그 답이 바로 원청인 이 공공기관들이라고 본 겁니다. 한마디로 이름만 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을 인정한 거죠. 하지만 이 판결로 모든 갈등이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결이 나온 뒤에 새로운 갈등 국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판결에 대한 반응이 딱 둘로 갈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 관련 두 기관은 판결을 존중하고 바로 교섭 공고를 내면서 대화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와 표준과학연구원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은 공고를 미루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절차였습니다. 판결이 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정식 판정서를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죠. 뭐 법적으로만 보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건 그냥 명백한 시간 끌기로 보였고 결국 이게 2차 갈등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 특정 사건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서 더 큰 그림도 한번 보죠. 이번 첫 판결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많은 언론들이 이 판결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가늠자. 왜 가늠자일까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소송들이 정말 많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법원이 어디까지를 실질적인 지배력으로 봐야 하나 이걸 판단할 때 바로 이번 사건을 첫 번째 기준점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선례가 생긴 거죠. 267.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고작 20일 동안 우리도 원청이랑 직접 대화하게 해달라면서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저 4곳 기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제 원청의 책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법적 선례가 됐습니다. 둘째, 이 선례를 보고 더 많은 하청 노조들이 용기를 내서 직접 교섭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셋째, 앞으로의 진짜 싸움은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아주 치열한 논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화를 거부하는 건 부당노동행위, 즉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가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번 판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 던져야 해요. 과연 이 작은 판결 하나가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관계를, 더 나아가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 자체를 정말로 영구적으로 바꾸어 넣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